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남편 태준이 출장을 떠난 지 일주일째, 집안은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촌 민지가 웃는 얼굴로 들어왔다. 언니, 나왔어. 태준 오빠 출장 갔대? 내가 도와줄게.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을 채웠지만 지은의 가슴은 이유 없이 요동쳤다. 그날 저녁, 민지는 지은의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지은은 28살, 결혼 3년 차였다. 태준과의 결혼은 가족의 기대 속에 이뤄졌지만 매일이 무미건조했다. 민지는 25살, 대학을 졸업한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언니, 요즘 어때? 오빠랑은 잘 지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태준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민지는 사촌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은을 동경해왔다. 지은도 민지를 동생처럼 아꼈지만 최근 민지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 불편했다. 밤이 깊어지자 민지가 말했다. 언니, 오늘 여기서 자도 돼? 출장 중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지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옛 추억을 이야기하던 중 민지가 갑자기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 언니가 좋아. 그 말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민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지은은 손을 빼려 했지만 민지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입술이 스치듯 닿는 순간 지은의 세계가 흔들렸다. 그 키스는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지은의 가슴에 오랜 억눌린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혼란 속에 눈을 떴다. 민지는 이미 아침을 차려놓고 웃고 있었다. 언니, 어제 일은. 미안해. 그냥 취해서 그랬어. 하지만 지은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반응이 더 두려웠다.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왜 그 순간이 싫지 않았을까? 지은은 출근길에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사무실에 도착해도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이 요즘 피곤해 보인다 오고 말할 때마다 지은은 속으로 외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지는 그날 오후 다시 지은의 집으로 왔다. 언니, 어제 일로 불편하면 미안해. 하지만 나 진심이야. 언니도 느꼈지? 지은은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을 깨달았지만 가족에게 숨겨왔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민지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가족은 이런 걸 용납 안 해. 하지만 언니, 나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 민지의 고백에 지은은 동정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저녁이 되자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그만하자. 난 결혼했어. 태준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언니, 태준 오빠랑 정말 행복해? 매일 웃지 않는 언니를 봐왔어.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태준과의 결혼은 부모님의 강요였다. 지은은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다. 이제 민지가 그 기억을 깨우고 있었다. 밤늦게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잘 지내? 나 일주일 더 늦어질 것 같아. 지은은 안도와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보니 민지가 문밖에서 서 있었다. 언니, 나랑 같이 있어줄래? 지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민지가 다가오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지은은 민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억압됐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 선택이 가져올 후 폭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 지은은 회사에서 동료 수진과 점심을 먹었다. 수진은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인다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 덕분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오늘 데이트하자.
민지는 지은을 끌고 서울거리로 나갔다.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동안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지인들을 마주칠까 봐 불안했다. 그날 밤 민지가 말했다. 언니, 나랑 같이 살자. 태준 오빠랑 헤어져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럴 수 없어. 가족이 어떻게 해? 민지는 가족이 언니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잖아 라고 반박했다. 논쟁 끝에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그 안에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사랑인지 일시적인 혼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은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후회를 느꼈다. 민지와의 밤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현실이었다. 민지는 이미 일어나 커피를 타고 있었다. 언니, 어제 고마웠어. 나 정말 행복했어. 지은은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가슴이 무거웠다. 태준이 돌아올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지야, 이제 그만해야 해. 이건 잘못됐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왜? 우리 서로 좋아하잖아. 그날 지은은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했다. 상사가 요즘 무슨 일 있나? 라고 물었다. 지은은 가족 일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점심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태준이 출장 잘 끝났어. 손주 소식은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이 들었다. 가족의 기대가 어깨를 짓눌렀다. 어머니는 항상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은은 그 말을 따랐지만 이제 후회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오늘 어머니랑 통화했어? 나한테 뭐라고 하시던? 지은은 놀랐다. 어머니한테 왜? 민지는 그냥 걱정돼서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사실 민지는 지은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지은 언니가 외로워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지은은 화가 났다. 민지야, 왜 간섭해? 이건 내 삶이야. 민지는 울면서 언니를 사랑하니까 라고 소리쳤다. 논쟁은 격렬해졌다. 지은은 민지를 밀어내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문밖에서 전니, 나 없이 살 수 있어? 태준 오빠랑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밤새 고민하다 보니 자신의 성적 지향을 직시하게 됐다. 대학 때 여자친구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고 태준과 결혼했다. 이제 민지가 그 상처를 파헤치고 있었다. 다음 날 민지는 지은에게 선물을 주었다. 언니, 이 목걸이 우리 추억으로. 지은은 받았지만 불안했다. 회사에서 수진이 새 목걸이 예쁘네 라고 말했다. 지은은 사촌이 줬어 라고 대답했다. 수진은 웃으며 사촌. 가까운 사이네 라고 했다. 그 말에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저녁에 태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여보, 내일 돌아갈게. 사랑해. 지은은 공포에 휩싸였다. 민지에게 내일 태준이 와. 이제 끝내자 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건니, 나 버리지 마 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지만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미안해, 민지야. 이건 안 돼. 민지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 태준 오빠 오기 전에 이야기하자. 지은은 피곤했다. 무슨 이야기? 민지는 우리 도망치자. 서울 떠나서 새로 시작해. 지은은 웃음이 나왔다. 미쳤어. 가족 버리고 민지는 가족이 언니를 속박하고 있어? 나랑 있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논의는 길어졌다. 지은은 민지의 말에 흔들렸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 모든 게 충돌했다. 결국 지은은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태준이 돌아오는 날, 지은은 공항으로 마중 나갔다. 태준을 보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여보,
고마워의 태준의 포옹이 어색했다. 집에 돌아오니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오늘 밤 만나자. 중요해. 지은은 태준에게 친구 만나고 올게라고 거짓말하고 나갔다. 카페에서 민지는 태준 오빠랑 헤어져. 나 선택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럴 수 없어. 결혼했어. 이민지는 결혼이 행복하지 않잖아. 언니의 진짜 감정을 속이지 마. 그날 밤, 지은은 태준과 함께했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태준이 요즘 이상해 라고 말하자 지은은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민지의 존재가 지은의 삶을 뒤집고 있었다. 가족의 압력과 사회의 정형이 지은을 옥죄었다. 태준이 돌아온 후 지은의 일상은 더 복잡해졌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태준과 함께하지만 머릿속은 민지로 가득했다. 민지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보고 싶어. 언제 만나? 지은은 답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다. 이번 주말에. 주말에 지은은 태준에게 사촌 만나고 올게라고 말했다. 태준은 민지. 요즘 자주 보는 것 같네 라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지은은 그냥 도와줘서 라고 대답했다. 카페에서 민지를 만나자 민지는 화가 난 얼굴이었다. 언니, 왜 태준 오빠랑 계속 살아? 나 버린 거야. 지은은 잔이야. 하지만 가족이 있어. 민지는 가족? 그 가족이 언니를 이해해줄까? 나처럼. 대화는 감정적으로 변했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병원 가라고 하셨어. 그 후로 숨겨왔어. 지은은 공감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나도. 대학 때 있었어. 하지만 포기했어. 민지는 왜? 사회 때문에. 그게 오라.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태준과 저녁을 먹었다. 태준이 민지랑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다음 날 태준은 지은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 민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충격받았다. 이게 뭐야? 태준의 대면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오해야. 태준은 화를 냈다. 오해. 사촌이랑 이런 메시지 주고받아. 너 동성애자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 미안해. 이태준은 가족한테 말할 거야? 이혼하자. 이지은은 충격받았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태준은 집을 나갔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했다. 태준이 알아. 어떻게 해? 민지는 언니, 나한테 와 같이 해결하자. 지은은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괜찮아. 나 있잖아.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가족의 반응이 걱정됐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태준이한테서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지은은 엄마라고만 말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 지은은 엄마, 나 행복하고 싶어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행복. 그게 행복이야? 사회에서 버림받을 텐데. 지은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민지는 언니, 포기하지 마. 나랑 싸우자. 며칠 후 지은은 부모님 집으로 갔다. 아버지도 알게 됐다. 지은아, 정신 차려. 결혼했잖아. 지은은 아빠, 나 태준 오빠 사랑 안 해. 민지가 좋아.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민지. 사촌이잖아. 그건 금기야. 지은은 혈연 아니야. 그냥 사촌. 하지만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 나가. 우리 딸 아니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민지의 집으로 가서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언니,
나 있잖아. 같이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민지의 부모도 알게 됐다. 민지의 어머니는 민지야, 그만해. 지은이랑. 가족이 어떻게 해? 민지는 엄마, 나 사랑해. 이해해줘. 하지만 거부당했다. 사회의 시선도 하어시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상사가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질 뻔했다. 민지는 넌니, 버티자. 우리 사랑이 오랍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가?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였다. 실제로는 소문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야, 어떻게 살아? 민지는 나 프리랜서잖아. 같이 일하자. 하지만 지은은 가족도 잃었어. 친구들도 멀어졌어. 민지는 나 있잖아. 그게 좋고 해. 하지만 민지도 압력을 느꼈다. 자신의 부모가 지은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지원 끊겠다고 했다. 민지는 전마, 왜? 나 행복한데 어머니는 행복.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민지는 반박했다. 그게 왜 문제야? 사랑이면 돼.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태주는 이혼 소장을 보냈다. 지은은 변호사를 만나 합의 이혼하자고 말했다. 태주는 내 탓이야. 보상받아야 해. 지은은 미안해. 하지만 강요된 결혼이었어. 태주는 강요. 내가 동의했잖아. 논쟁 끝에 지은은 재산 일부를 포기했다. 이혼은 고통스러웠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처음엔 행복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하지만 현실이 밀려왔다. 이웃들의 시선, 친구들의 배신. 수진이 지은아, 이해 못해. 왜 사촌이랑 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사랑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수진은 멀어졌다. 민지는 작업 중 스트레스를 받았다. 클라이언트가 너 동성애자라며? 일 안 맡겨 라고 했다. 민지는 울면서 지은에게 말했다. 언니, 이게 우리 선택의 대가야. 지은은 버티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웠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돌아와. 민지랑 헤어져. 지은은 엄마, 못해. 어머니는 내가 불행해질 텐데. 사회가 용납 안 해. 지은은 사회가 변해야 해. 나처럼 사는 사람 많아. 어머니는 울며 돌아갔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안 돼. 우리 싸워. 하지만 민지의 배신이 시작됐다. 민지는 부모의 압력에 못 이겨 지은에게 거짓말했다. 오늘 일 때문에 늦어. 실제로는 부모를 만나 지은 언니랑 헤어질게 라고 약속했다. 지은은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지는 언니, 잠시 떨어져 지내자. 생각할 시간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 잘 지내잖아. 민지는 탐욕이 너무 커. 미안해. 지은은 혼자 남았다. 민지가 떠난 후 절망에 빠졌다. 태준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돌아갈 수 있을까? 태준은 이미 늦었어. 새 사람 만났어.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족에게도 거부당했다. 홀로 서울 거리를 걷다 보니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손실을 실감했다. 민지는 부모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은이 그리웠다. 엄마, 나 못해. 지은 언니 사랑해. 어머니는 그럼 집 나가. 민지는 다시 지은에게 갔다. 언니, 미안해. 돌아왔어. 지은은 왜 배신했어? 민지는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각오했어? 둘은 재결합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다시 그런 짓 하면 끝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약속했다.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원 단체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았다. 너희처럼 사는 사람 많아? 버텨.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했다. 새 시작이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민지는 온라인으로 디자인 작업을 했다. 처음엔 어려웠다. 돈이 부족하고 외로웠다. 하지만 서로가 있었다. 언니, 우리 잘한 거지?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후회 안 해.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이 났다. 어머니가 지은아, 와봐라고 전화했다. 지은은 고민했다. 민지야, 갈까? 민지는 가. 하지만 나랑 같이. 지은은 안 돼. 부모님 싫어할 텐데. 결국 지은 혼자 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지은아, 내 선택 이해 못해. 하지만 내가 그리웠다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아빠, 미안해. 어머니는 민지랑 헤어지면 돌아와라고 말했다. 지은은 못해. 그게 나야. 가족과의 대면은 고통스러웠다.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재고했다. 민지는 기다리며 불안했다. 지은이 돌아오자 어땠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자빠 병 나셨어. 가족이 그리워. 민지는 언니, 나 버리지 마. 지은은 아니야? 하지만 힘들어. 그날 밤, 둘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변화가 올 거야. 우리가 싸우면. 시간이 지나 지은은 LGBT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연설했다. 저처럼 숨기며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해해주세요. 민지는 지지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태준이 찾아왔다. 지은아, 잘 지내? 나 재혼했어. 지은은 축하해. 이태준은 내 선택 존중해. 미안했어. 그 대화로 지은은 과거를 놓아줬다. 민지의 부모도 서서히 변했다. 민지가 건마, 와봐라고 초대했다. 어머니는 왔지만 어색했다.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작은 변화였다. 지은의 가족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손주 없어도 돼. 내가 건강하면 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차별받고 친구 잃었다. 지은은 이게 대가야 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하지만 같이 있어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은과 민지는 해변에서 산책했다. 언니, 사랑해. 나도. 그들은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마음속엔 질문이 남았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정당한가?